우리 시간 9월 8일 새벽 3시 45분 우리나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웨일스를 상대로 9월 친선전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유럽 축구 팬들의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변방이라 할 수 있고, 아시아의 국가대표팀이라고 하면 분명 존재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그 이유는 대표팀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선수의 존재 유무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표팀은 유럽 기준으로도 그 존재감에서 밀리지 않는 팀입니다. 독일 최강이자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분데스리가 소속의 선수들이 즐비하고 다양한 유럽의 구단에서 뛰는 많은 선수들까지 어느새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만으로도 베스트 11을 거의 다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스쿼드를 보유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활용점정은 이번 웨일스와의 평가전에서 자국 선수들만큼이나 웨일스가 크게 주목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유럽의 핵심인 런던 연고지의 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표팀은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웨일스와 영국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 하면 손흥민 선수가 친선전을 위해 웨일스의 카디프로 이동한 것만으로도 뉴스가 될 정도인데요. 덧서는 손흥민이 웨일스에 친선 경기하기 위하여 카디프로 향하면서 토트넘 동료이자 친구인 웨일스 국가대표 벤 데이비스와 함께 이동하였다면서 그 이동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척이나 겸손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당 거의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원 가까이 수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손흥민 정도면 개인용 항공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개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대한민국 주장은 매우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선택했다면서 그것은 바로 기차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된 점은 우리 축구협회의 영상을 통해서였는데요. 기사는 고액을 버는 슈퍼스타이자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평범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신선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스타이다 보니 밴드 에비스와 동행하며 기차를 이용한 것까지도 겸손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참 신기한데요. 마침 주급 이야기가 나와서 언급드리자면 풋볼 팬캐스트가 최근 토트넘 주급 탑10을 선정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6번째로 많은 선수 구별을 지급하고 있는 팀이란 기사는 응돈벨레와 같은 선수의 활약 대비 엄청난 주급에 대해 주목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축구 선수들의 천문학적 급여를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런 맥락에서 손흥민의 주급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8년 동안 토트넘에서만 활약하며 3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오히려 작은 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벌리전에서의 해트트릭은 그가 이미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완장까지 받은 손흥민의 주급은 토트넘이 다른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급과 비교할 때 오히려 주급이 작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다시 웨일스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지 매체들은 우리 대표팀과 웨일스 간의 친선전에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에 일반적인 친선전 그 이상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경기에는 새로 토트넘으로 이적한 브레넌 존슨이 있고 벤 데이비스와 그의 좋은 친구인 손흥민이 있다면서 최근 해트트릭으로 자신감이 높아진 한국의 주장 손흥민과 그들은 정면 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관심을 받는 선수는 이번에 새로 영입된 브레넌 존슨인데, 브레넌 존슨 역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빨리 함께 뛰어보고 싶은 선수라고 지목한 것이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퍼스 웹은 브레넌 존슨이 함께 뛰고 싶은 토트넘 동료 3명을 지명했다면서
그 선수들은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이부 비수마이며 그들과 함께 뛸 생각에 기쁘다고 인터뷰한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존슨은 토트넘에서 첫 경기를 뛰기까지는 잠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웨일스 동료들과 함께 한국과 라트비아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이며 소속팀의 주장을 이번 평가전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다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토요일에 손흥민을 상대로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그는 새로운 주장과 함께 뛰고 싶다고 밝혔음을 전하는 기사는 지난 시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분명히 세계적인 선수이며 존슨과 같은 젊은 선수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전문이 있는데요.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 선수를 지목한 것을 보면서 참 똑똑한 친구이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좀 하는 친구구나 싶기도 하네요.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이 선발 경쟁을 펼칠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구단에서 발표한 사진에 존슨의 유니폼 양옆으로 매디슨과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걸어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브레넌 존슨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이전 동료였던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 다음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빠른 발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크루셉스키 혹은 다른 윙어 포지션 선수들에 비해 또 다른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웨일스 팀에서 사전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는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런 존슨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조명하고 있습니다. 크루세스키나 솔로몬과 같은 선수들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유형의 플레이하는데 이들은 보통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 페인트 동작에 의존하는 반면 존슨은 그와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빠른 속도와 드리블로 직선적인 움직임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소속팀에서는 존슨이 혼자서 고립되어 공격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때가 많았던 반면 이제 그가 토트넘 이적으로 손흥민을 만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존슨은 직접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보면 되겠지만 현지 도박사들은 이번 친선전에 손흥민 선수에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현지의 다양한 매체들은 이 경기에 베팅을 하려면 손흥민에게 베팅하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첫 골 혹은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자체는 한국과 웨일스가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현지 도박사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어매치이기도 하고 유럽과 평가전이라는 부분과 함께 다양한 이유로 흥미로운 경기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경기라면 원정의 불리함을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홈팀의 압도적인 응원을 이겨내는 것이 더 큰 연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웨일스는 최근 유로 2024 예선에서 연패를 당하기도 했고 우리와의 경기 이후 중요한 라트비아와의 경기로 인한 영향으로 이번 경기에는 관중 수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보도인데요. 지난 홈 예선전에서는 774명의 관중이 참석했던 반면 이번 경기에는 48시간 전 기준으로 500명의 관중만이 확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틀간의 많은 티켓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진한 성적으로 로페이지 감독을 불신임하고 있는 현지 분위기도 한몫한 데다가 웨일스 현지 매체 웨일스 온라인에 따르면 로페이지 감독은 우리나라와의 친선전보다는 다음 라트비아와의 경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여기에 주장이자 예전부터 프리미어리그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만한 아론 램지 같은 선수는 우리와의 경기에 결장을 하는 전력 공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페이지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월드 클래스를 막기 위해서 그의 동료인 벤 데이비스와 몇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필 친선 경기에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무너진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 커질 테니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팀과 경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은 다음 경기인 라트비아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한국과 처음 가지는 어매치라는 점과 토트넘의 손흥민을 지켜볼 수 있는 경기라는 매력을 가진 이번 친선전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상황도 아니고 사활을 걸어야 할 라트비아전을 앞두고 혹시라도 선수들 컨디션이나 불의의 부상과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친선전에 주요 선수들 100% 전력을 가할 수는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우리가 보고 싶은 존슨의 경우는 지난주 경기에서 60분가량 뛰었고 이적으로 주말 경기는 뛰지 않아서 출장 시간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친선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선수들에게나 우리에게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뻐할 사람은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일 텐데요. BBC도 클린스만 감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직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승리가 없는 감독. 클린스만은 시간이 촉박한가라면서 현재 한국 대표팀 부임 6개월 동안의 성적과 더불어 잘 풀리지 않는 대표팀 운영 방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입니다. 사실 경기 결과보다 더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의 전임 감독들이 그랬듯이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는 자신도 한국에 살 것이라고 했지만 지난 6개월간 그가 한국에 머무른 건 고작 67일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은 이번 친선전 대표팀 명단 발표도 원격으로 하였고 만약 이번 웨일스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하는 친선전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자신의 캘리포니아 집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우려했는데요. 세계적 명성의 감독이라도 지금 그를 향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은 승리가 없다는 것보다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신임 감독에게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이지만 그가 우리 대표팀의 감독으로 일하는 방식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클린스만 감독이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19년간 영국에서 뛴 전문가 글렌 머레이는 올 시즌 토트넘은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시즌을 치르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의심할 필요 없이 5골을 넣을 것이라고 확실히 기대한다라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의 의견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좋은 컨디션이 친선 2경기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겠죠. 아무쪼록 좋은 경기력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대표팀이 아무런 부상 없이 이번 경기를 잘 치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